웰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2판4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3 축구 이야기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 함께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방송 왜 하는 거죠? 왜 하냐니요? 아니 저는 종방한 줄 알았는데 아, 형! 진짜 그러지 좀 말라고요. 맨날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 정도 그래. 안 했으면 종방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한 달 정도 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열카 시작하고 베이징 올림픽 있었죠. 광저우 아시안 게임 있었죠.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 자리 비우실 때 네. 뭐 제가 진행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요즘 약간 이 자리 뺏길까봐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아 정말요? 장스나도 이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여러 사람이 아, 지금 이 진짜?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나 없을 땐 하지 마. 장스나가 노려요? 장스나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오. 야구는 근데 장스나의 세상이 열렸거든요. 여기 내 세상인데 이제? 근데 내가 장스나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봤자 출연료 별로 안 될 텐데. 그럼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출연료 고스란히 드리면 오히려 출연료가 깎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2월 19일에 2022 K리그 1 시작했잖아요. K리그가 지금 여러분 방송 확인하시는 기준으로 1부 리그는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때늦은 하지만 해야 하는 프리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어요. 2022 시즌 초반의 K리그를 일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류블루. 결과가 모든 사상 초유의 리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지? 사상 초유요? 예. 왜냐면 리그 시작도 제일 빨랐고 6연패를 하든 6연패를 못 하든 모든 사상 최초기 때문에 모든 사상 초유의 리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무엇을 예상하든 그 예상과는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시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예측하고 예상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 예측도 마찬가지고 마구 여러 군데서 막 틀릴 수 있다. 이거는 어디다가 다 넣어도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맞아도 맞고 내가 틀려도 맞고. 레드재민 2022 K리그 한 줄로 말씀한다면. 저도 뭐 기대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총 가져왔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싶다. 진짜. 오늘도 총 가져왔더라고요. 한방 쏘고 시작할 것 같아. 네. 뭔가 뭐 새로운 팀이 생겼잖아요. 예, 2부에. 그래서 역시 K리그에서는 시간과 세금은 정비례 하는구나라는 걸로 한 줄로 하겠습니다. 음미를 해볼 만한. 시간과 세금은 정비례 시간과 한다는 세금은 거는 정비례한다.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세금은 계속 더 나간다. 누적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2022 시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시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기 전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리그가 마무리될 텐데 자, 세 분이 생각할 때 요거는 좀 포인트를 잡아서 보면은 K리그 이번 시즌 재밌게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관포. 관포. 저요? 네. 관포. 반전 포인트요? 천에 주목하고 준에 주목하라. 천과 준에 주목하라. 천과 준에 주목하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천은 김천과 인천. 김천과 인천. 준은 이동준 아니죠. 이동준은 아니고 허용준과 아만호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초반 두 라운드 저희가 이제 녹화 기준상 두 라운드를 보고 하는 건데 두 라운드에 발생한 일과성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1, 2라운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시즌 끝까지 김천과 인천 그리고 포항의 허용준과 울산의 아만호준은 주목해야 된다. 네, 물론 김천은 그 가운데서 김천 같은 경우는 많은 뭐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이미 뭐 상위 스플릿은 물론이고 김천이 지금 엄청난 호화 멤버 아닙니까?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울산 전북과 국가대표 선발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울산 전북을 능가할 수도 있는 더 많습니다. 국가대표를 네. 보유하고 있는 네.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화 멤버라서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뭐 특별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인천까지 그리고 주는 좀 이건 약간 특이할 것 같은데 아마노 준과 허용준. 네. 아니 인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1라운드, 2라운드를 다 봤는데 2라운드 그 뭐지? 오직 익수라고 불리는 네. FC 서울의 그 뭔가 패스 게임을 전방 압박으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게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후반 한 중반 정도까지. 일단 인천이 이명주 선수, 여름 선수 또 또 1라운드에서 교체 출전했던 이동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중원의 퀄리티와 중원의 양적 질적 측면이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흐름과 상대에 따라서 조성환 감독이 쓸 수 있는 전법이 상당히 저는 이제 다양해질 거라고 봐요. 역시 중원이 중요하다. 축구든 선거든. 자, 류블루는요. 아 관전 포인트. 네, 관포. 아 저는 요즘 줄임말이 대세잖아요. MZ 세대와 호응하려면 다 줄여줘야 돼. 아니 근데 그 제대로 줄여야지. 되는 관전 사실- 포인트. 네. 사실 어제 제가 공포라는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공격 포인트. 그걸 어제 처음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잘 저 기억 지금 진짜 공격 공포스럽네요. 포인트를 공포로 그래서 줄임말 알아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공미. 국민은 공격형 알아요. 미드필더. 국민은 알아요. 수미 국민은 수미는 알아요. 아니 그건 옛날 그래요?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이죠. 근데 공포는 처음 들었어. 나도. 공포를 어제 보고 잠깐 한 3초 정도 하다가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했는데 깜짝 공포, 놀랐어요. 공포.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와가지고 이 눈앞에서 지금 관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줄이야 내가. 아니 관포 지겨. 저는 그 지난 시즌 말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푸른 파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성에 맡길 것인지. 예. 아니, 녹색 성벽에 과연 푸른 파도가 녹색 성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제주로 가서 태평양으로 빠질 것인지 네,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과연 어디까지 갈래? 오렌지빛 파도가 또 네. K리그를 집어삼킬 것인지. 네, 푸른 파도가 될 것인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 파도. 예. 자, 레드제민. 뭐 우승 구도라든가 경쟁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즘 최근 5년 10년 들어서 유럽에서부터 지금 축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트렌드도 또 바뀌고 이쪽으로 오고 싶다. 저희 카메라를 따로 잡아주시죠. 그래서 현대 축구가 굉장히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살짝만 팁을 주시면.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농구처럼 되어가고 있죠. 예, 이 맨 아래서부터 잘게 올라오고 그거를 막으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페널티 박스 상대편 진영의 페널티 박스 앞에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올코트 프레싱처럼.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축구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가 또 굉장히 이 실력과 이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플레이가 있고. 압박과 탈압박의 어떤 그 트렌드가 더 강화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전반적으로 네.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넓죠. 엄청 넓은데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모두 압박하고 모두 조이고 모두 옥죄고 이런 이 전술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 축구 보면은 지금 아예 다르죠. 예전 축구와 모양새가 아예 그런데도 다르고 스피드는 여전하고. 스피드 여전하고 선수들의 체력은 더 남아 돌고 굉장히 뭐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또 그런 이 영향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모습 이제 우리 K리그에서도 좀 보고 싶다. 더 많은 팀들이 그런 이른바 선진 축구, 이른바 이 세계 최선단에 있는 전술을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시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팀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팀이. 그러니까 저는 K리그에서 갑자기 바이에른 수준의 경기력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K리그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리그예요. 기본적으로. 팀이 없으면은 나라에서 갑자기 돈을 줘가지고 팀을 만드는 리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축구적인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된다. 인정. 아, 저 말은 인정. 예. 이 말은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진리예요. 네. 그 말은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일단 2022 시즌 초반입니다.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는 2경기였어요. 그래도 이거 보면서 이 팀은 좀 기대가 된다. 라고 느낀 팀이 혹시 레드제민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없었습니다. 예. 아, 현재까지는 없었다. 네. 아, 여기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지금 3라운드 이후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유불은 있었습니까? 저는 기대를 했는데 네. 기대만큼 못 나온 팀이 있어서 그거 좋아요. 제주 아니에요? 네, 제주. 물론 이제 2라운드에는 좀 잘하긴 했는데 그 최용수 감독의 그 강원이 옥죄니까 골을 못 넣더라고요. 물론 경기는 잘했습니다. 근데 1라운드는 사실 조금 실망스럽고 포항한테 완전히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현장에서 봤는데 김기동 감독이 더 돋보인 경기였다면 2라운드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3라운드에는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3라운드에 골을 넣고 속도만 좀 높여지면 제주가 올 시즌 정말 양강을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제발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까지는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네. 예,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줬다. 한준희 의원이 아까 그 천을 주목하라면서 네. 김천과 인천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제 제가 중원이 강화됨으로써 실리적인 컨셉의 축구와 아주 점유율을 높이는 공격적인 컨셉의 축구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하나 제가 덧붙일 게 뭐냐면은 인천이 아직까지 풀 멤버로 하지 않고 그 정도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김광석 선수는 돌아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김광석 선수라든가 오반석, 오재석 그리고 새로 영입한 왼쪽 측면에 이주용 선수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정혁 선수 이런 선수들을 다 주전급이잖아요. 그렇죠. 주전으로 들어가서 다 네.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을 제대로 안 썼고 델브리지라든가 아길라르 선수도 지금 뭐 선발로 충분히 활용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들어올 선수들까지 하면은 인천은 올 시즌의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선수 측면으로도 괜찮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인천을 저는 그 이제 변화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팀으로 저는 첫 선 꼽고 싶습니다. 그 소문난 듯이 먹을 거 없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망스러웠던 팀은 있습니까? 좀 레드제민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주는 관중부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주 관계자세요? 예. 그리고 그 인천은요 잔디 좀 어떻게 좀 아 했어요. 맞아요. 제 인천 관계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예. 저희가 모두 관계자화. 어디서 나오셨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얘기하면 그 관계자화 되는데 사실은 우승할 때 숟가락 들고 가는 분은 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리한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데는 저 가지 않습니다. 예. 잔치집에 숟가락만 딱 들고 돗자리하고 숟가락 들고. 예. 예. 조성환 감독이 저랑 동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70 개띠. 인천은 뭐 이명주 하나로 예. 예. 아니 그 끝이에요? 말씀하세요 빨리.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는 관중 좀 해주시고요. 예. 인천은 잔디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예. 코멘트하러 나오신 건가요? 지금 그게 끝이에요. 예. 개막 전에 그리고 이번에 이적 시장과 관련해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뉴스가 좀 많았고 선수들의 이동 폭도 좀 많아서 좀 시끄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리그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 시끄러움이 또 덜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재밌어지는 게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연이 있는 두 팀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잖아요. 좀 요런 거는 좀 기대가 된다. 어떤 뭐 더비라고 우리가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 뭐 그림으로만 따지면 올해에도 어겐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대결은 저는 울산과 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천 얘기하느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포항이 사람들의 시즌 전 예상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등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포항이 물론 이제 김천에게는 좀 석패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2라운드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포항이 지난 시즌에 또 챔피언스 리그 부담으로부터도 올 시즌은 자유롭기 때문에
상당히 올 시즌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근데 포항 근데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선수들 핵심 선수들 빠졌어요.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또 강상우 빠졌어요. 송민규도 작년에 중반에 빠졌어요. 이게 지금 2020 시즌의 베스트 11을 기준으로 하면은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아시아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찬사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떤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맞춤 전술을 구사하는 완성도, 그 조직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항을 능가할 팀이 거의 없어 보여요. K리그 전체 팀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갓기동 그는 킹인가? 킹기동 그는 갓인가?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거의 뭐 그런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일단 정재희 선수 영입됐고 이광혁 선수의 부상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고 허용준 선수가 또 돌아와 있는 게 이것도 뭐 영입은 아니지만 또 영입 같은 효과잖아요. 허용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정말로 공격 포인트가 많아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공포. 왜? 공포의 공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상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항이 매우 조직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조직적으로 좋은 팀인데 득점포의 상당 부분을 허용준에게 또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 두 명의 이제 허용준, 아마노준에서 허용준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포항은 사실은 올 시즌 상당히 좋은 축구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좋은 축구와 좋은 축구의 대결을 벌일 동해안 더비가 당연히 맞습니다.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 가장 좋은 축구를 보여준 두 팀으로 한준희 위원은 울산과 포항을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조금 더 꼽자면은 서울, 김천, 인천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초반에 지금 네.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그런데 어쨌든 울산은 울산대로 물론 저 이동준, 이동경, 오세훈이라는 정말 대역급 아주 특징과 장점이 확실한 젊은 선수들을 잃기는 했지만은 아마노준과 지금 이규성 선수 하는 걸 보면은 마치 이니에스타가 두 명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레오나르도 선수만 조금 해준다면 울산이 지금 보여주는 플레이는 지난 시즌 뭐 이동준, 이동경 있을 때 이상의 어떤 경기력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역시 많은 언론이 지적했던 대로 득점포가 문제인데 요걸 이제 아마노준 선수나 바코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해주고 여기에 이제 레오나르도, 박주영 이 선수들이 조금만 해주면 울산은 여전히 뭐 내용상으로는 뭐 가장 좋은 축구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요. 네.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감독에게도 도움이 될 코치가 왔고 또 아마노준 선수 영입에도 사실은 이케다 코치가 또 관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케다 코치가 온 것도 홍명보 사단을 조금 더 좋은 분위기와 좋은 어떤 피지컬적인 또 바탕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울산과 포항은 아까 레드 말씀대로 하자면 뭐 좋은 축구 뭐 없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축구끼리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레드재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2 시즌 K리그라는 이 시장에서 올해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경기 전 사전 인터뷰를 정례화했으면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경기에 대한 가이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못 뛰고 어떤 선수가 지금 그 컨디션이 좋고 이런 거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정보인데 우리 K리그에서는 그거를 전력 노출이라는 좀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걸 굉장히 이 입을 꽁꽁 막고 있거든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전인가 K2인가 K3에서 그 선수가 골을 넣고 단 한 명이 있는 팬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맞아요. 감동적인 네. 장면이 기억나요.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기 전 사전 인터뷰 예를 들어서 팬과의 Q&A를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다 실무자들은 그러다가 기자가 한 명도 안 오면 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은데 기자든 팬이든 한 명이라도 있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번 경기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올 시즌은 좀 그 감독님들도 그렇고 실무자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면에서는 살짝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와, 이거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레드가 오. 항상 이상한 말만 하지는 않아요. 뉴블루도 이 K리그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K리그 2022 시즌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적설보다는 본 내용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K리그는 항상 이적설이 인기가 엄청 높거든요. 그 흔히 라방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방송이 이적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럼 경기 내용 가지고 하는 방송은 그만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후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듣고 싶고 희소한 정보 그러니까 그때 다 놀라요. 그러니까 K리그를 다루는 여러 이제 매체도 있고 여러 이제 개인도 있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럴 때 이제 돈이 들어오는 방송들은 더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흔히 후원을 하는 방송들은 이적설이에요. 근데 저랑은 좀 이게 성격들이 다르신데 시청자분들이 저 같으면은 이적설에는 돈 안 줘요. 오히려 경기 분석을 잘하면 거기에 돈을 주지.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적설을 원한대잖아요. 아니 근데 이적설은 어차피 시간 조금 뭐 한 며칠 지나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게 뭐하러 돈 네, 줘? 그래서 저게 이제 홍재민 기자하고 닿는 건데 K리그는 어쨌든 매니아들이 열성적으로 서포팅을 하는 리그고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아까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좀 선수단과 좀 더 접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거나 빈도를 많이 해주면 거기에 좀 돈이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모두에게 열어준다기보다는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일종의 문이 좀 더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위해서 이 리그를 좀 더 많이 얘기할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여름 이적 시장 같을 때 오히려 되게 파격적으로 해볼 뭐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까지는 기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정말 구단에서 이제 아니 그 구단 거잖아요. 사실 네. 구단이 제일 먼저 아는데 팬들한테 저 하나씩 깔게요. 썰 풀어드립니다. 내가 썰을 풀게. 우리 오늘 이 선수 우리 오늘 이 선수 CD 받았어. 아 물론 그렇게 못 하겠죠. 네. 근데 다만 그게 제일 많이 팔린다면 오히려 생산자 입장에서도 고려를 좀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고려할 수 있는 한에서 그렇죠. 고려할 수 있는 한에서. 근데 구단이 만약에 풀면 뭐 100만 원이 있다면 구단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생산자인데 구단도 팔아보자. 영입 리스트. 근데 외국에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부상장도 얘기하고 우리 누구 보고 있다가 또 그렇죠. 얘기합니다. 네. 숨기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심지어 과르디올라 같은 사람들 아예 안 봐. 뭐 레반도프스키 세계 최고의 공격수 맞는데 올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엄청난 뉴스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하는 그 것만으로. 자체가. 근데 우리는 너무 비밀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 정도 비밀은 풀어줄 수 있지 않나. 안 보는 선수는 안 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감독들은 또 유럽 감독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현재 나의 팀의 선수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선수에 관한 맞습니다. 문제는 뭐 네. 디렉터에게 맡기고 나는 잘 모르겠다. 뭐 맞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그 경기는 그러니까 감독하고 선수들이 하시고 프런트들은 이런 걸 조금만 더 한 1, 2만 더 해도 저는 엄청난 반향을 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니, 그러기에는 프런트 인력이 좀 부족한 구단들도 좀 많고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영입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영입 잘하는 구단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3월 25일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은 아직도 심지어 문화가 나갈 수도 열려있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반에 이 열기를 개막 열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좀 같이 좀 끌고 가보자. 구단들이 어차피 한두 명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적설은 앞으로 그 뉴블루가 나오시는 라방을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봅니다.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블루는 네, 뉴블루가 이렇게 일단은 재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입금을 얘기는 하면은 알려드려요. 형편이 요즘 안 좋다는 얘기니까 아니 좀 알아들으세요 좀. 제가 감히 자기 방송 봐달라는 얘기. 다만 좋은 이제 답변 주셨어요. 감독님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아이 모르는 소리들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 아까 그 부상자 뭐 우리 다음 경기는 누구 뛸 수 없고 뭐 몇 주 부상이고 이런 얘기 시시콜콜이 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라운드 상대할 팀이 야 저 팀은 지금 A가 못 나와. 그러면은 B 쪽으로 공격이 몰릴 거야. 그럼 우리는
B만 드립다 막으면 돼. 뭐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이제 맞춤 전술을 또 갖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게 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 감독님한테도 그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게 이 그럼에도. 판을 위해서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전화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럼요. 정답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는 어차피 팬들에게 공표 안 해줘도 또 맞습니다. 아름아름 알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게 설사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역 맞춤 전술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런 제가 거죠.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그게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선순환을 일으켜서 리그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6강은 누가 갈까요? 예. 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템포나 세부 전술이 안 좋지만 그래도 전북은 갈 것 같고요. 선수빨. 제가 어쨌든 뭐 전술이 나아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울산은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양강 네. 픽하고요. 그리고 저는 포항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포항 포항. 들어갈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한 양천. 김천과 김천과 인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익수볼 서울. 서울. 네, 지금 내용 좋으니까요. 와. 그럼 제주가 빠졌습니다. 제주가 빠졌네요. 제주는 이 제주도 제가 빠졌어. 말씀드린 6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물론 이제 인천에도 고개를 좀 갸웃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포항도 약간 선수가 부족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주가 정말 기대치에 걸맞은 모습을 앞으로 보여줘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기동과 조성환의 팀을 넘을 수 있지 않나. 당장 봐서는 저는 이렇게 6팀 꼽고 싶어요. 레드제미는요? 전북, 울산, 제주, 수원, 서울, 포항입니다. 정말 수원, 서울, 포항. 혹시 전통의 명문만 지금 꼽으실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구단 쪽으로 간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천재 저는 같아. 류블루. 저는 전북, 울산, 제주, 김천, 인천, 서울입니다. 포항이 빠지고 그러면은 제주가 포항 들어갔네요. 대신 제주. 포항 대신 제주가 포항 대신 들어갔네요. 제주. 여기는 여기 사전에는 김천이나 인천 같은 클럽은 넣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까 레드제민이 우리 새로운 표현을 알려줬잖아요. 공포, 공격 포인트. 자, 2022 시즌 K리그 최고의 공포 선수는 누굴까요? 공격 포인트 1위를 기록할 것 같은 선수 한 명씩만 꼽아주세요. 사실 허용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허용준 가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득점 더하기 어시스트 네, 합 네. 얘기하는 거죠. 네. 허용준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항의 허용준을 공격 포인트 약간 입으신. 허황될지 모르지만 허용준을 허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송민규. 송민규. 네. 그 송민규 선수 벌써 골을 넣었고 지금 봤을 때 송민규가 풀어주지 않으면 전북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송민규밖에 없어서 결국엔 송민규가 몰아치기가 될 것이다. 자, 전 송민규입니다. 포항의 허용준, 전북의 송민규 나왔어요. 레드제민. 서울 나상호 갑시다. 나성호 선수도 지금 아주 상당히 폼 좋아요. 나상호 선수 폼 좋습니다. 전 조영욱 이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조용. 다들 오늘 천재들만 계신가? 마지막 요게 눈을 찍겠습니다. 우승은 누가 할까요? 항상 최근 몇 년은 전북 아니면 울산, 울산 아니면 전북이 나왔는데 잠깐만 서울을 얘기하신 분이 계셨죠? 그래도 이쪽 여기 이렇게 갈라서 이쪽은 비교적 확률이 높았고요. 자 그러면 다 레드제민한테 맞췄습니다. 먼저 드릴게요. 네. 2022 시즌 K리그 1 우승은 어디입니까? 전북입니다. 이쪽은 맞춘 적이 없어요. 어떻게 6년에 단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이번에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일부러 비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북입니다. 전북 샤시는요? 저는 울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북 팬분들은 제가 지난 시즌에 강력하게 전북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즌은 울산 하겠습니다. 자 이니에스타가 중원에 2명이 있는 울산을 찍은 샤신 류블루. 제가 사실 다 맞췄거든요. 지금까지. 울산입니다. 옐카스리 시작하고 이런 표정 처음 봤어요. 정말 다 맞췄. 정말
기록이 말해줍니다. 진짜 나 잘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여보세요. 근데 유럽 축구 예상 같은 거 할 땐 제가 많이 맞췄죠. 아 유럽 축구는 제가 못 맞추죠. 국내 축구 한정입니다. 국내 축구 한정인데. 맞아요. 저는 틀린 시즌도 있어요. 네. 예, 예. 예. 울산이 될것 여기는 다 같습니다. 맞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 여기는 계속 전북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출 그렇죠. 수밖에 다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엔 울산이다. 근데 방금 표정이 너무 웃겼어. 이거 편집자님, 이거 박제해 주세요. 류블루 표정이 조금 재수 없었어요. 울산입니다. 울산입니다. 열카? 2022 시즌 K리그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K리그에 던지는 한마디로 한 줄 요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네. 류블루부터. 저는 K리그가 이적설보다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재민. 살짝 길게 하자면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맨 마지막 챕터에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 내용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팬의 마음에 들어가기까지는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 팬은 경기장에 없어요, 평소에. 경기할 때만 경기장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외의 시간에는 항상 저기 밖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찾아가는 노력은 반드시 시간과 돈이 수반돼야 되는 그렇죠.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수단한테 쓰는 돈에 구단이 쓰는 돈 중에 이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은 K리그는 지금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좋은 세상이 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줘야 돼요. 팬인 곳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샤신. 네, 죄송합니다. K리그 2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멘트는 K리그 2에서는 왠지 안양이 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예, 김포로 시작해서 안양으로 끝났어요. K리그2 이야기 하기는 K리그 2 했습니다.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2022 시즌 K리그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11월 21일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상황을 고려해서 K리그가 좀 빨리 문을 열었는데요. 월드컵은 따로 있고 K리그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K리그가 있기 때문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있었던 겁니다. 그 월드컵을 향해 가는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큰 장으로서 2022 시즌 K리그가 기능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 했던 얘기들에 댓글로 많이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자, 책 보이시죠? 2022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블루가 땡겨왔어요. 박수! 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였습니다.